매력의 보쇼 시즌2. 네, 세 번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바로 게스트를 부려먹는 코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려 먹어요? 부려먹는 코너입니다. 뭐 나가서 물 떠오고 뭐 그런 건가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또 저희가 그럴 순 없으니 어떤 식으로 부려보냐면요. 짧은 단문과 뽑기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뽑기판을 통해서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걸 섞어서 그걸 섞어서 뭔가를 한다, 제가. 네, 이 단문을 그 요소들을 합친 그 상태로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적 요소부터고요. 받아주십시오. 내적 요소라. 외적 요소부터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BC 14개니까 14번째. 14번째 요놈입니다. 네, 뽑아보겠습니다. 탐정. 탐정이 탐정. 나왔습니다. 외적 요소는 탐정. 디텍티브가 나왔습니다. 왜 MC가 영어를 쓰면 기분이 나쁘지? 내적 요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런 볼 수 있었는데. 철저하게 랜덤이고요. 저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뭐 그렇다면은 보쇼 시즌2의 첫 번째니까 자 1번. 1번이요.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귀찮은이 나왔습니다. 귀찮은 탐정이네? 귀찮은 탐정으로 네. 연기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단문 보시겠어요? 저희가 이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더 잘 맞는 단문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골라주십시오. 귀찮은 탐정이라고 봤을 때 단문 3번, 단문 3번으로 귀찮은 탐정을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걸 보니까 나 엄청 착한 놈이더라. 친구의 자살을 막으려고 실족한 눈물겨운 우정이래. 뭐 천사 같은 아들 살신성인 내가 니들이 뭔데 날 천사래. 난 말이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착했던 기억이 없어. 죽은 사람이네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왠지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여잔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를 귀찮은 귀찮은 탐정. 네. 지망생들이 성우공채를 준비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뭐 사실 뭐 1번에 뭐 20대 나오고 2번에 막 지르는 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은 흐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뽑기를 통해서 어떤 단문이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걸 보니까 저승 뉴스가 될 것이고 나 엄청 착한 놈이더라. 친구의 자살을 막으려고 실족한 눈물겨운 우정이래. 귀찮은 탐정. 근데 죽었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나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귀찮다. 젊었을 때, 살았을 때 탐정이었다. 탐정의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오고요. 분석적인 사고력. 귀찮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피곤하다. 전형적인 꼰대가 되겠네. 꼰대 탐정. 꼰대의 느낌. 꼰대라고 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나이대도 정해줄 수 있을까요? 꼰대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0, 50대가 되겠죠. 40, 50대. 가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걸 보니까 나 엄청 착한 놈이더라. 친구의 자살을 막으려고 실족한 눈물겨운 우정이래. 뭐? 천사 같은 아들 살신성인 내가? 니들이 뭔데 날 천사래. 난 말이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착했던 기억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왠지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네. 해놓고도 뭔가 찝찝하면서 네. 본인 연기에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를 내리시고 싶은지. 제가 볼 때는 6점 이하죠. 6점 이하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외적인 요소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죽어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귀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잔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 여자의 지금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외적 요소가 지금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외적 요소에서 한 가지 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연기를 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탐정을 아니요, 제외하고 제가 뽑을 겁니다. 그러세요? 예, 네. 제가 뽑을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 3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왔습니다. 귀찮은 아빠? 귀찮은 아빠가 나왔습니다. 좀 이제 도움이 되셨을까요? 대사를 바꿔야겠네요. 제 캐릭터 요소에 맞게 예, 그러면 천사 같은 아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사 같은 아빠, 네. 귀찮은 탐정 아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탐정은 빼고 가죠. 탐정을 뺄까요? 네. 탐정이다라는 거는 뭔가 분석하고 그런 느낌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아빠인데 나쁜 아빠. 아빠인데 나쁜 아빠. 예. 귀찮은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될 수 있죠. 자, 해볼게요. 네, 귀찮은 아빠 가겠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걸 보니까 나 엄청 착한 놈이더라. 친구의 자살을 막으려고 실족한 눈물겨운 우정이래. 뭐? 천사 같은 아빠? 살신성인? 내가? 니들이 무언데 날 천사래? 난 말이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착했던 기억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왠지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여잔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빠 같았나요? 엄마 욕하는? 아빠 같았습니다. 자, 아빠 같았답니다. 박수. 왜 이렇게 가렵지? 뭔가 잘못했을 때 전 가렵습니다, 항상. 마치 귀찮은 dad 같은 역할을 충분히. 네. 근데 처음에 귀찮은 탐정이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말을 하는 템포 같은 것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템포를 확실히 다르게 하긴 했어요. 아빠일 때 좀 느리게 가져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더 느리게 가져가는 이유가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뭐 내가 살신성인, 뭐 친구를 위해서 실족을 했다? 결국에는 희생이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사람들이 봐주는 건데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어떤 악당은 내가 나쁜 짓을 했고 주범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음이라는 게 그래서 오지 않았나. 아빠인데 좋은 아빠로 누군가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나는 실제로 좋았던 사람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너네 엄마 또는 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른함이 그 귀찮음 또는 나쁜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디테일을 살려서 억지로 한 거지 뭐. 괜히 베테랑 성우가 아니십니다. 더 잘하시는 분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가요? 네. 저 아직 첫 번째 게스트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이런 흑막 같은 빌런 같은 또 이미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네, 팔자죠. 네, 뭘 골라도. 그러면은 혹시 제가 이걸 해본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해보시죠. 귀찮은 아빠. 귀찮은 아빠.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걸 보니까 나 엄청 착한 놈이더라. 친구의 자살을 막으려고 실족한 눈물겨운 우정이래. 뭐 천사 같은 아빠? 살신성인? 내가? 니들이 뭔데 날 천사래? 난 말이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착했던 기억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왠지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여잔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드라마에서도 뭔가 그런 게 아닌데. 네, 한 가지 이제 도움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눈빛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눈빛의 방향성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잣말이 아니면.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저를 보셔야죠. 아니면 카메라를 보시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귀찮은 아빠니까 아들로 친다든가 뭐 귀찮은 아빠를 좋은 아빠라고 얘기해주는 어이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봐 주시면 눈빛이 향하는 곳이 정확하면은 말이 가는 곳도 정확하고
그 말의 성격도 정확해지고. 저도 연기 수업을 코칭을 받을 때 방향성이 잘 안 보인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아, 이게 여기서 또 이제 드러나는. 희노애락이라는 네 가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희노애락이 말 그대로 네 가지가 4 곱하기 4에서 16가지 16 곱하기 16 하면 얼마죠? 256인. 네.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그 감정이 하나씩 옳은 감정, 옳은 캐릭터가 될 수 있겠죠. 아직 수련이 더 필요하고 갈 길이 머나먼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앞으로 더 노력하고 수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는 MC, 노력하는 지망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단문을 끝내봤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어서 해보도록 아, 또 해요, 이거?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또 합니다. 이번에는 단문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요소를 골라보는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단문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문 네 맘대로 하세요. 읽어주시죠. 나도 너 좋은 애라고 생각해. 그냥 네가 편하고 솔직히 말할게. 좀 이해 안 되고 유치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아는데 난 사랑은 좀 달라야 한다고 여겨. 어떤 순간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얼굴 같은 거 상관없이 살다가도 어느 지점에서 꼭 만나게 되는 그런 거랄까? 설명하긴 힘들지만 언제부턴가 내 의식 속에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생겼어. 아니 내가 만들었지. 내 마음이 웃기네요. 네, 굉장히 웃긴 단문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보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년틱한, 청년틱한 대사를 해보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게임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워낙 좋은 미성들이 또 젊은 미성들 또 저희 후배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도 외적 요소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요소 4번. 20대가 나왔습니다. 아니, 말 끝나기가 무섭게 20대가 나왔습니다. 20대. 네. 내적 그다음에 요소는 새끼손가락에 다 있는 여기. 분노하는. 분노하는 20대로? 이거 달달한데? 어려우신가요? 뽑았는데 해야죠. 자, 분노하는 20대의 사랑 고백 같은 20대, 겁니다. 사랑 고백. 나도 너 좋은 애라고 생각해. 그냥 네가 편하고. 솔직히 말할게. 좀 이해 안 되고 유치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아는데 난 사랑은 좀 달라야 한다고 여겨. 어느 순간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얼굴 같은 거. 상관없이 살다가도 어느 지점에선 꼭 만나게 되는 뭐 그런 거랄까? 설명하긴 힘들지만 언제부턴가 내 의식 속에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생겼어. 아니, 내가 만들었지. 내 마음이 웃기지. 웃기잖아. 너무 웃긴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 분노하는 20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자한테 100% 차이입니다. 네. 제가 연기하실 때 봤는데요.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분노. 분노. 네. 근데 바로 지금 얼굴색이 돌아오셨거든요. 창피하니까 식은 거죠. 아, 이렇게 또 얼굴색마저 컨트롤하는. 분노 그렇게 생각하고 호흡을 모으면 얼굴로 올라옵니다.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되는군요. 네,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분노나 쪽팔림을 이겨내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쪽팔림만 남죠. 그러면 또 차갑게 식습니다. 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감정의 비슷한 부분들을 형상화시킨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웃기잖아. 네, 분노하는 20대를 표현하기 위해선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얼굴을 빨갛게 만들면은 20대 다 분노하는 사람이 되게요. 차가운 분노도 있어요. 차가운 네. 분노는 파랗게 만든. 아니죠. 차가운 분노는 얼굴을 빨갛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 대사의 내용은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을 하는데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왜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지? 내가 너 우습게 보이지? 그래, 네가 우습게 보니까 나도 우스운 사람이 됐어.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사실 분노보다는 열정에 가까운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내만 몰라주는 여자 앞에서 날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지? 이렇게 예, 방금은 이제 소리만 낸 거고. 저도 딱 분노하는 20대 딱 뽑았을 때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렴풋이 상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훌륭한 연기로 사실은 좀 뻔뻔한 거죠. 그럼 저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걸 한번 해보지 않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게 한번 해보시죠. 20대라는 게 또 제 나이 또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실제 지금 여자친구를 한번 떠올리시고 한번. 그런 게 있나요? 여자친구잖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하는 20대. 나도 너 좋은 애라고 생각해. 그냥 네가 편하고. 솔직히 말할게. 좀 이해 안 되고 유치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아는데 난 사랑은 좀 달라야 한다고 여겨. 어떤 순간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얼굴 같은 거. 상관없이 살다가도 어느 지점에서 꼭 만나게 되는 그런 거랄까? 설명하기 힘들지만 언제부턴가 내 의식 속에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생겼어. 아니, 내가 만들었지. 내 마음이 웃기지? 웃기거든. 웃긴가요? 이상해서 웃겨요. 죄송합니다. 어색해서 웃겨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보이스 멘토의 멘토 중 한 분이신 게스트와 함께 연기를 즉석에서 해본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앞에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카메라를 향한다거나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지정을 한다면 꼭 대본을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마이크가 카메라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진실로 더 느껴지지 않을까. 눈빛이 보이지 않으면 또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면 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도 저것이 진실된 소리다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의 눈빛이 진실된다고 느끼고 눈빛을 보지 않았어도 눈빛을 느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실 때도 대본에다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대본 외에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하는 방향성, 목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연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단문까지 완료를 해봤고요. 마침 아빠 그리고 또 이번엔 20대 해서 골고루 잘 단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코너 뽑아보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시옵니다.